이 이야기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실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 될 것 같았죠.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신부 민서가 밝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70대 초반의 시어머니 순덕은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모습이었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순덕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서자 민서는 코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생선 가게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순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집에서 깨끗이 씻고 왔는데. 그런데 냄새가 나네요. 생선 냄새가요. 민서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다 오셨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있던 화장사와 웨딩 플래너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부 들러리들도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그런 말을.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서는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아프다고 하시고 빨리 가주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하객들 앞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어떡해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0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서 말이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니? 집에 가서 쉬세요. 전화 드릴게요. 민서는 이미 등을 돌리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린 것 같았어요. 알겠다. 알겠어.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결혼식장 로비에서 순덕은 잠시 멈춰 섰어요. 저 멀리 아들 준호가 신랑 대기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인사하고 있었죠. 내 아들은 행복해 보이는구나.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택시에 타면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결혼식장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순덕을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결혼식 참석하고 오시는 길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던 민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생선 가게 때문에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생선 장사가 그렇게 더러운 일이니? 그 애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김 부장, 내일 아침에 회사로 나갈 거야. 중요한 일이 생겼어.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일궈낸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 천여 곳의 횟집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될 민서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다니. 순덕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며느리가 얼마나 무례한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덕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끝났을 시간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식장에서 못 봤는데. 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먼저 나왔어. 결혼식 잘 끝났니? 네, 잘 끝났어요. 그런데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푹 쉬면 나아질 거야. 순덕은 아들에게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 결혼한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민서야, 넌 내가 누군지 모르지?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지? 순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민서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생선 냄새가 나네요. 순덕은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 생선 가게에서 입던 앞치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기사님, 회사로 가주세요. 순덕이 탄 차는 시내 중심가의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지상 15층짜리 건물 전체가 순덕의 회사였어요. 건물 입구에는 한국수산유통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로비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순덕은 익숙한 듯 고개만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5층 회장실에 들어서자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로 순덕과 함께 20년 넘게 일해온 신복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출근하신다고 하셔서. 순덕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 부장, 우리 준호 결혼했잖아. 네, 축하드립니다. 며느리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더군요. 그게 말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보고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 김 부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순덕은 어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내가 생선 가게만 하는 줄 아는 모양이야. 우리 회사 규모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겠지.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산물들이 모두 이 건물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김 부장, 우리 회사가 지금 몇 군데 횟집에 납품하고 있지? 현재 전국 1200여 곳입니다.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2천억을 넘었고요. 그래, 2천억. 순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생선 냄새 나는 장사로 2천억을 벌었다는 걸 며느리가 알면 어떤 기분일까?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며느리분께 회사 얘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야. 당분간은 모르게 할 거야. 순덕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김 부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순덕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남편과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작은 생선 가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 25년 전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덕은 막막했습니다. 준호는 겨우 10살이었고 남겨진 건 빚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수산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생선을 골랐어요.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장사했고 믿을 만한 횟집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죠. 10년이 지나자 작은 유통업체가 되었고 또 10년이 지나니 지금의 대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자신의 진짜 재산 규모를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알 리가 없지. 순덕은 아들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성공을 숨겼어요. 작은 생선 가게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어제 민서의 태도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 며느리분이 운영하는 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순덕은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뭘 하는 회사야?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합니다. 라 매종이라는 브랜드로 강남과 서초에 3군데 매장을 두고 있어요. 주로 프렌치 요리를 하는 곳이고요. 매출은 어떻고? 작년 매출이 대략 60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뭔데?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 순수익은 많지 않아요. 게다가 최근에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순덕은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민서의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층, 공급업체, 재정 상황까지 모든 것이 조사되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라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생선 냄새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회장님,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순덕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김 부장,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겠어. 교육이요? 생선 냄새가 그렇게 싫다면 그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려줘야지. 순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김 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신선한 재료야. 특히 수산물 말이지. 순덕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전국 수산물 유통의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알게 되면 어떨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며느리 민서에 대한 조사를 더 자세히 진행했어요. 김 부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 회사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순덕은 보고서를 받아보며 물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네, 라 매종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수산물의 70%가 우리 회사 계열사를 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덕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간접적으로나마 며느리분 사업이 회장님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급 생선회용 참다랑어와 광어는 전부 저희 쪽에서 납품되고 있어요.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 생선 냄새가 싫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은 그 생선으로 하고 있다니.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공급을 중단하실 생각이신가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겠어. 순덕은 의자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가 어떤 애인지 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그때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민서와 함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순덕은 순간 당황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언제쯤 올 예정이니? 6시쯤 갈게요. 민서가 엄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알겠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순덕은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며느리가 온다네. 그럼 회장님께서 직접 며느리분을 만나보시는군요. 그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볼 수 있겠어. 순덕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생선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들로 간소한 상을 차렸어요.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자 준호와 민서가 서 있었어요. 민서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순덕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래된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 소박한 인테리어를 보며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때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가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순덕은 민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랬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서가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 고맙다. 순덕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민서야,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민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요즘 고급 레스토랑 사업이 인기가 많거든요. 어떤 음식을 주로 하는데? 프렌치 요리요. 특히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저희 전문이에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품질 좋은 생선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순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생선 냄새가 싫다고 하면서 생선으로 장사하는구나. 그럼 생선을 어디서 구하니? 좋은 업체와 거래하고 있어요. 신선도가 생명이니까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는 없거든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민서 회사 레스토랑이 정말 유명해요. 예약하기도 어려울 정도래요. 민서가 우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고객들이 만족해 하세요. 특히 저희 스시 코스가 인기가 많아요.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스시를 하려면 정말 좋은 생선이 필요하겠네. 맞아요. 그래서 공급업체 선택을 정말 까다롭게 해요. 아무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덕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겠구나. 그런데 혹시 어떤 업체와 거래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민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총요리장이 직접 관리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민서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민서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둘이 나간 후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서와 대화를 나누면서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공급업체 이름도 모른다고? 자기 사업에 그렇게 무관심한가? 순덕은 핸드폰을 들고 김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 내일부터 며느리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 어떤 식으로요?
경쟁사 현황, 재정 상태, 앞으로의 사업 계획까지 모든 걸 알아봐. 그리고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 회사 공급망에서 며느리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봐. 네, 알겠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서야, 너는 생선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알게 될 거야. 순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5년간 사업을 키워온 냉철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김 부장을 통해 민서의 회사라 매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조사 결과는 순덕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김 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순덕 앞에 놓았어요. 순덕은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 좋다는 거야? 우선 매출이 작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급 레스토랑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았거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적자 상황인가?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김 부장이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강남 본점의 임대 계약이 올해 말에 만료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50%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50%? 순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 정도면 라 매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게다가 최근에 바로 옆 건물에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 체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경쟁도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서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라 매종의 가장 큰 의존도는 어디에 있지? 수산물 공급입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생선회와 해산물 요리에서 나와요. 특히 참다랑어, 광어, 전복 같은 고급 수산물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 수산물들이 모두 네, 직간접적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확인했어요. 순덕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재미있구나. 생선 냄새가 싫다고 하는 며느리가 생선으로 먹고 살고 있다니.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공급을 중단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아니야. 너무 직접적이면 아들이 눈치챌 수 있어. 순덕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좀 더 우아한 방법을 써야겠어. 우아한 방법이요? 민서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생선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지. 순덕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오늘도 수많은 배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김 부장, 우리가 거래하는 수산물 도매업체들 중에서 라 매종과 직접 거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 정확히 6곳입니다. 모두 저희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이고요. 그 업체들과 한 번씩 만나볼 시간을 잡아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빨리 진행하자. 다음 날부터 순덕은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라 매종과 거래하는 수산물 도매업체 사장들을 하나씩 만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동해수산의 박 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순덕과 15년째 거래해온 믿을만한 파트너였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직접 연락하셨나요? 박 사장, 라 매종이라는 레스토랑 알지? 네, 저희가 참다랑어 납품하는 곳이죠. 꽤 까다로운 곳이더군요. 순덕이 찻잔을 들며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 까다로운데? 품질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요. 조금이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바로 반품하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계속 깎으려고 해서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사실 요즘은 거래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익도 별로 안 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서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혹시 다른 거래처로 물량을 돌릴 생각은 없어? 다른 거래처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리미엄 레스토랑들이 있거든. 조건도 훨씬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박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지. 라 매종 같은 까다로운 곳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곳과 거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두 번째로 만난 건 해양식품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라 매종과의 거래에 불만이 많았어요. 회장님, 라 매종 사장이 너무 오만해요. 저희를 뭔가 하급 업체 취급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납품할 때마다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결제도 늦게 해주고. 솔직히 다른 곳과 거래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순덕은 속으로 웃었어요. 민서의 성격이 거래업체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6곳의 업체를 모두 만났어요. 놀랍게도 모든 업체가 라 매종과의 거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오만한 태도와 까다로운 요구 때문이었죠. 회장님, 모든 업체가 라 매종과의 거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보고했어요. 순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두 번째 단계요? 민서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닫게 해줄 시간이야. 순덕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생선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체험하게 해줘야겠어. 그 주 금요일 순덕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전 9시 회장실에서 김 부장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김 부장, 모든 준비는 끝났지? 네, 회장님. 6개 업체 모두 저희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회장님, 김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눈치채시면 어떡하죠? 괜찮아. 아들은 며느리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우리가 하는 건 단순히 거래처를 바꾸는 것뿐이야. 그때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이니? 민서가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엄마께서 격려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서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순덕은 김 부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저녁에 며느리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 그럼 계획을 앞당기시겠습니까? 아니야. 예정대로 월요일부터 하자. 오늘은 그냥 며느리 상태만 확인해 보는 거야. 저녁 6시 준호와 민서가 순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순덕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피곤해 보이는구나.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엄마, 민서 회사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순덕은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 내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말해봐.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래도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나도 오랫동안 장사해봤으니까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까다로워졌어요. 가격도 올리고 품질도 예전 같지 않고요. 순덕은 놀란 척했어요. 어떤 공급업체들인데? 수산물 납품하는 곳들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선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거의 20%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납품 일정도 자꾸 늦어지고. 그럼 다른 업체를 알아보면 되잖아. 민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업체와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순덕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민서가 벌써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서야, 혹시 그 공급업체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업체마다 각각 다른 이유를 대더라고요. 어떤 곳은 운송비가 올랐다고 하고, 어떤 곳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하고. 그렇구나.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은 사업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어머니.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함께 해결해 나가자. 고마워요. 민서가 준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그 오만한 태도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서는 계속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서야, 식욕이 없나 보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잘 안 먹혀서요. 순덕은 민서에게 생선찌개를 떠주며 말했어요. 이거라도 좀 먹어봐. 생선이 몸에 좋거든. 민서가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어요. 생선 냄새가 나자 순간 결혼식 때의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결혼식 때 제가 실례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때 내가 긴장해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인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민서야, 혹시 수산물 공급업체 문제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나도 오랫동안 생선 장사를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민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순덕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선 가게를 하는 시어머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좋아, 민서야. 내가 원하는 대로 혼자 해결해봐. 순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될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순덕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회장실로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모든 업체가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아. 민서 쪽 반응은 어때? 아직은 큰 동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쯤부터는 변화를 느낄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오늘도 수많은 배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 모든 흐름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생각에 미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에 있는 라 매종 본점에서는 민서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납품이 어렵다고요? 전화 너머로 동해수산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무슨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생겨서요. 저희도 사업이다 보니까.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이번 주 참다랑어 납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참다랑어는 라 매종의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예약이 50테이블이나 들어와 있었죠. 잠시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해양식품 김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민서는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설마. 네, 저희도 이번 주부터 납품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더 안정적인 거래처를 찾게 되어서요. 민서는 손이 떨렸어요.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될까요? 가격도 올려드릴 수 있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6개 업체 모두가 같은 이유로 납품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어요. 민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총요리장님, 어떡하죠? 이번 주 예약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총요리장 최 셰프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급하게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일단 알아보세요. 가격이 좀 비싸도 괜찮으니까. 민서는 그날 밤늦게까지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문에 응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기존보다 떨어졌죠. 화요일 아침 민서는 다크서클이 짙게 밴 얼굴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회사 일이 좀 급해서 며칠 동안 바쁠 것 같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했던 공급업체 문제야? 응. 좀 더 심각해졌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일단 내가 해결해 볼게. 민서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새로 찾은 공급업체의 수산물은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보다 30%나 비쌌어요. 수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음식 맛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테이블 12번 손님이 참다랑어 사시미에 대해 컴플레인 하시네요. 웨이터가 민서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서는 급하게 그 테이블로 가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정말 참다랑어가 맞나요? 맛이 전혀 다른데요. 지난번에 먹었던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민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급하게 구한 참다랑어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준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수산물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블로그에 부정적인 리뷰를 올렸습니다. 라 매종의 몰락을 목격하다.
예전 그 맛은 어디로 갔을까? 같은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실망스럽다. 그 리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제 가봤는데 정말 실망이었어요. 가격만 비싸고 맛은 동네 횟집만도 못해요. 민서는 절망적인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라 매종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공급업체들이 모두 계약을 끊었어. 그래서 음식 품질이 떨어졌고 고객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모르겠어. 이유를 물어봐도 다들 애매하게 대답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생겼다고만 하고.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서야, 혹시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엄마요? 지난번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잖아. 수산물 쪽 아는 분들이 계시다고. 민서는 망설였어요. 결혼식 때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뭐가 폐야? 일단 엄마께 말씀드려보자. 민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부탁해봐. 같은 시각 순덕은 회장실에서 김 부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회장님, 라 매종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번 주 매출이 평소의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리뷰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요. 순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가 뭔가 깨달았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때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민서 회사 일 때문에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 집으로 와라.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순덕은 김 부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온다네. 드디어 도움을 요청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저녁 7시 준호와 민서가 순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순덕은 그런 민서를 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라. 거실에 앉은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민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데?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민서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이 모두 계약을 끊었고 새로 구한 수산물은 품질이 떨어져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순덕은 찻잔을 들며 물었어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준다고 했지? 수산물 공급업체 쪽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민서야, 혹시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봤니? 민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뜻이신지.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거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금은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해결하는 게 급한 것 같아요. 순덕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떤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덕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민서야, 너 거래업체들과 관계가 어땠니? 관계요?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거야.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오래 갈 수 있거든.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덕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정말? 순덕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왜 모든 업체가 동시에 등을 돌렸을까? 순간 민서는 자신이 그동안 공급업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어요. 까다로운 요구를 했고 가격을 깎으려고 했으며 때로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품질. 아니면 서비스일까요? 신뢰야.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 말이지.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민서가 사과하면 해결될까요? 글쎄, 순덕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미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민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순덕은 그런 민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결혼식 때의 그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서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네, 너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민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결혼식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지?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순덕은 준호를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결혼식 때 민서가 나보고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어. 준호가 깜짝 놀라며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민서야, 그게 사실이야?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선 가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순덕은 민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했구나.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여 사죄했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민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덕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야, 생선 냄새가 그렇게 싫었니? 어머니, 그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모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나는 단순히 생선 가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으면
순덕의 눈에 의미심장한 빛이 스쳤어요. 내일 한국수산유통 빌딩으로 와봐. 민서와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수산유통이요? 그래. 15층 회장실로 와. 그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생선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토요일 오전 10시 민서와 준호는 한국수산유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 한국수산유통 간판을 보며 민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여기로 오라고 하신 걸까? 준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이 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순덕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경비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순덕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순덕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리스마 있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앉아. 민서와 준호는 넋을 잃고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놀랐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선 가게 사장이 바로 나야.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각종 상장과 감사패, 그리고 전국 유통망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회사의 회장이야.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국 1200여 곳의 횟집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회사 말이지. 순덕은 일어서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인천 앞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산물의 60%가 우리 회사를 거쳐가.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야. 순덕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수산물도 대부분 우리 회사 계열사를 통해 들어가고 있어. 그럼 제 회사 문제도. 그래. 내가 시킨 일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생선 냄새가 그렇게 싫다고 했으니까 그 냄새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 민서는 무릎이 꺾였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특히 민서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말이야. 순덕은 책상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민서의 태도를 보니까 내 걱정이 현실이 되었더라고.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서야, 넌 나를 생선 냄새나는 할머니로만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관심도 없었고, 순덕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 잃고 혼자서 준호 키우면서 이 모든 걸 읽어냈는데 너는 그냥 더러운 냄새로만 생각했어. 민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민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민서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 거야? 민서가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순덕은 민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제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께 죄송할 뿐이에요. 순덕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정말이니? 네. 사업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순덕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민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생선 냄새가 아직도 실니?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어요. 어머니의 노고와 사랑이 담긴 냄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순덕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덕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인천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매종과 거래하던 업체들에게 연락해 다시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민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단 조건이 있어. 순덕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거래업체들을 존중하며 일해야 해.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나한테 와서 사업 보고를 하고. 네, 감사합니다.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준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순덕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 존중하며 살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몇 달 후 매종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민서는 순덕의 조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했고 무엇보다 거래업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매달 한 번씩 순덕을 찾아가는 민서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매출 보고서예요.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직원들은 잘 지내고 있니? 네,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존중하며 일하고 있거든요. 순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어머니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생선 냄새가 나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순덕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서로 숨기는 일 없이 지내요. 그래야지.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그날 밤 순덕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와 화해는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생선 냄새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순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죠.